김옥부는 평생을 뒷자리에 앉아 살아왔다. 식구들이 다 모인 날에도 밥상 끝이었다. 숟가락을 먼저 드는 법도 없었고 반찬이 모자라면 말없이 밥만 더 먹었다. 며느리 박선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편하다고 생각했다. 말이 없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불만을 말하지 않으니 갈등도 없었다. 하지만 김옥분의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복이었다. 젊을 때는 남편의 그림자였고 중년에는 아들의 짐이었고 노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존재였다. 비행기라는 건 텔레비전 속 이야기였다. 공항은 더더욱 그랬다. 나는 저런 데 갈 일이 없어. 김옥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손녀 수진의 졸업식이 해외에서 열린다는 말에 김옥부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힘드시잖아요. 박선영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저 할머니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이정호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같이 가세요. 그 말에 박선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이미 표는 끊긴 뒤였다. 그리고 공항. 김옥부는 처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다. 직원은 말했다. 비즈니스석이십니다. 김옥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쪽으로 오세요. 줄이 없었다. 사람들이 비켜섰다. 그 순간 김옥부는 처음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걸었다. 좌석은 넓었고 의자는 부드러웠다. 담요를 덮어주며 승무원이 물었다. 어머니,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그 한마디에 김옥분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자기에게 먼저 묻는다는 것이 이렇게 낯선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김옥부는 손잡이를 꽉 붙들었다. 누가 보든 말든 그 손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승무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기내식은 한식과 양식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김옥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선택하라고? 자기에게? 평생 남은 걸 먹었지 고른 적은 없었다. 저는 아무거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무원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천천히 보시고 고르셔도 돼요. 그 말에 김옥분의 눈이 흔들렸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날 김옥분은 처음으로 한식을 골랐다. 식판이 놓이고 따뜻한 국 냄새가 올라왔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에서 밀려 올라왔다. 숟가락을 들자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김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승무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지를 건네고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다. 그 배려가 더 아팠다. 박선영은 맞은편 좌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시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어색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알아서 뭐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김옥분의 눈물이 계속 신경 쓰였다. 울음을 참고 있는 얼굴, 소리 없이 무너지는 어깨. 그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박선영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 초 명절날 부엌에서 혼자 10시간을 서 있던 자신에게 김옥분이 조용히 물었던 그 한마디. 선영아, 다리는 안 아프냐? 그때 박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차갑게 말하고 뒤돌아서 나왔다. 그 이후로 김옥부는 다시 묻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김옥부는
식사를 다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 위. 세상은 조용했다. 그 순간 김옥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인생이 조금은 잘못 온 건 아닐까. 참지 않아도 됐는데, 말해도 됐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됐는데, 그 모든 생각이 뒤늦게 몰려왔다. 착륙 직전 손녀 수진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아요? 김옥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보니 사람이 별게 아니더라.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공항을 나서자 해외의 공기가 확 느껴졌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다. 그 속에서 김옥부는 자꾸만 뒤처졌다. 박선영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선영 스스로도 놀랐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날 밤 호텔방. 김옥부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박선영이었다. 오늘 비행기에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김옥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니,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미안했다. 그 말에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항상 자기 쪽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박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얼굴, 밥상 끝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던 김옥분의 모습, 비즈니스석에서 울던 그 얼굴.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호텔 1층 레스토랑이었다. 김옥부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습관처럼 사람들 시선을 피해 앉는 자리였다. 수진이 먼저 접시를 들고 왔다. 과일과 빵, 계란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거 다 마음대로 가져와도 돼요. 김옥부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냐. 그 말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상하게 김옥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접시를 들 때 주변을 살피는 시선,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억지로 먹는 모습. 그건 낯선 장면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할머니랑 저랑 둘이 좀 나가도 돼요? 이정우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그래라고 말했다. 그 짧은 대답에 수진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밖으로 나가자 도시는 활기찼다. 사람들 웃음소리, 카페의 음악, 빠르게 움직이는 발걸음들. 김옥부는 그 속도가 조금 버거웠다. 할머니, 여기 앉아요. 수진은 공원 벤치로 할머니를 이끌었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수진이었다. 할머니, 이번 여행 왜 온 건지 알아요? 김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졸업식 보러 온 거지. 수진은 손을 꽉 쥐었다. 그것도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말에 김옥분의 가슴이 조금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취업 떨어졌어요. 김옥분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수진은 그 반응이 더 힘들었다.
근데요, 할머니, 제가 더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에요. 김옥부는 손녀를 바라봤다. 눈이 울먹이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말에 김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랑 아빠는 항상 바쁘고 집에서는 늘 눈치만 보게 되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밥상 끝에 앉아 있는 거 저 어릴 때부터 봤어요. 김옥분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아무도 할머니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잖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처럼 깊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할머니가 한 번쯤은 제일 좋은 자리에서 앉아봐야 한다고. 제일 먼저 대접받아봐야 한다고. 김옥분의 눈이 천천히 젖어갔다.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바꿨어요. 그 말에 김옥분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 제가요? 알바에서 모은 돈이랑 장학금 조금 모아서요. 김옥분의 입술이 떨렸다. 이런 거 하지 말지.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제일 마지막이었잖아요.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김옥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자기가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손녀의 입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뒤 박선영은 우연히 프런트에서 직원과 대화하는 수진의 말을 듣게 되었다. 아니요, 할머니 이름으로 체크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박선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직원은 말했다. 결제는 손녀분 카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했어요. 그 순간 박선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뒤 박선영은 김옥분을 마주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부르려다 말이 막혔다. 김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선영아,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건 처음이었다. 나 너한테 화가 좀 났다. 박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옥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더라. 그 말에 박선영의 눈이 커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을까? 김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너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을 못했을까? 그 순간 박선영은 무너졌다.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옥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인생도 조금 눌러놨지.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그날 밤 박선영은 혼자 울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그리고 다음 날 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는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다. 어젯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울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이다. 소리도 없이 아이처럼.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다. 아빠. 수진이 다가왔다. 어디 아파? 이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생각 좀. 수진은 아버지를 잠시 보다가 말했다. 아빠는 할머니가 항상 괜찮은 줄 알았죠? 이정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응, 그렇지 않나? 수진은
작게 웃었다. 괜찮은 사람이면 항상 맨 뒤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책망이 아니었지만 이정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그 시각 김옥부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리라기보다는 가방 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였다. 습관이었다. 혹시 민폐가 될까봐,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봐.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정호였다. 김옥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은 방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김옥분이었다. 정호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너를 원망한 적은 없다. 이정호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근데 김옥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서운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그 말에 이정호의 눈이 떨렸다. 내가 바쁘다는 거 안다. 내가 힘들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참고 있었다. 김옥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근데 말이다. 잠시 침묵. 나는 너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이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김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묻지 않았던 거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돌처럼 무거웠다. 이정호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고 그 말에 그는 안심했다. 그게 얼마나 편한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가족은 모두 모였다. 졸업식 전날 간단한 식사 자리였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김옥부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가운데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그 모습에 박선영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김옥부는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저도 많이 서툴렀어요. 그 말은 사과 같았지만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다. 그걸 김옥분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했다. 나도 그랬다. 박선영의 눈이 커졌다.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을 거다. 근데 나도 처음이라서 그랬다. 그 말에 박선영의 입술이 떨렸다. 나도 내 인생 살기 바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버거운지 모지 못했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 인정 앞에서 박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수진이 말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돼요. 모두가 수진을 바라봤다.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그 말에 김옥부는 손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날 밤 김옥부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호텔 근처 조용한 길이었다. 비즈니스석에서 처음으로 대접받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아, 나도 이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김옥부는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이 여행이 끝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음 날 졸업식,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졸업식 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김옥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드러웠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옷장을 열고 김옥부는 한참을 서 있었다. 평생 아무거나를 입어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옷을 고르고 있었다. 너무 튀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숨지 않게. 그렇게 한 벌을 꺼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김옥부는 잠시 자신을 바라봤다. 늙었네. 그 말 뒤에 작게 웃음이 따라왔다. 그래도 괜찮다. 졸업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들, 가족들, 꽃다발과 웃음소리. 김옥부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그때 수진이 달려왔다. 할머니. 김옥부는 손녀를 꼭 안았다. 축하한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안내 직원이 말했다. 가족분들은 앞쪽으로 오세요. 김옥부는 본능처럼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뒤에. 그때 수진이 말했다. 아니요. 조용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제일 앞에 앉아야 해요. 주변 시선이 잠시 몰렸다. 김옥부는 당황했다. 괜찮다니까. 수진은 할머니 손을 잡았다. 이번엔 제가 괜찮지 않아요. 그 순간 박선영이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앞에 앉으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결정처럼 들렸다. 이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김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앞자리로 안내되었다. 연단 위에서 이름이 불렸다. 이수진. 박수가 터졌다. 수진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원래 없던 순서였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수진의 시선이 객석을 향했다. 정확히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평생 자기 자리를 뒤로 밀어온 사람. 김옥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먹고 제일 늦게 앉고 제일 먼저 일어나던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제 할머니입니다. 그 순간 김옥분의 눈앞이 흐려졌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수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괜찮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김옥분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또렷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김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가 아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김옥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박선영이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잠시 후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같이 앉아요. 김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들어 있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 이번엔 김옥분이 먼저 말했다. 나 창가 쪽이 좋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김옥분은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비즈니스석이 특별했던 건 자리가 넓어서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처음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김옥분은 이제 맨 뒤로 가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삼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줄 알게 되었다. 나도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는 정말 당신의 자리인가?